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총 8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멘트도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들 잘 들어주시고 아마 이제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표를 조금 보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탑4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요거 따로 탑4에 대한 분석들 따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합쳤어요. 이거 합쳐가지고 요런 양식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랑 SSG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S 한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시작 시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헤더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경기. 그래서 요거 시작 시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낮 경기에 대한 변수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자, 오늘 NC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누구를 내보내냐면은 구창모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한 번의 경기밖에 출전 기록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3이닝 동안 이제 피안타 4개, 그 다음에 1.33의 WCP와 2의 삼진 2개 잡아주면서 실점은 없었거든요. 자, 잠시만요. 3이닝 막아주고 왔었는데 제가 그때 경기를 조금 봤어요. 경기를 봤는데 구창모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원래 페이스볼이 한 143 정도? 요 정도는 평균으로 나오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 보니까 140이 안 나왔습니다. 구속이. 140이 안 나왔었고 오늘도 아마 리미트를 한 69 정도로 잡아준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리 길게 던져도 5이닝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뭐 3이닝, 4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따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3할 1푼 6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홈런이 11방, 평균 득점 지원이 7.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3위까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구창모에 대한 기대값을 4이닝 언더에다가 그 다음에 뭐 한 2실점, 3실점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위퍼까지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사 비율이 되게 높은 자원인데 워낙에 구속이 빠르고 구위도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정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거든요. NC도 이번 시즌 미치 화이트 상대로 2번의 경기에서 화이트는 2승을 챙겨갔고요. 13이닝 동안 3피안타 4볼넷 아예 NC는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NC가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도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더블헤더 경기다 보니까 이 불펜 운영에 대한 이런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SSG가 경기를 초반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필승조 가져갈지 추격조 올라올지 이게 예측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SSG의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거 다득점 나올지 저득점 나올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SSG 승리 가능성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쿠키 854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랑 하나 경기 살펴볼게요. 기아 하나. 자, 어제 원정팀 하나가 정말 좀 손쉽게 경기를 잡아내고 왔어요. 어제 스코어가 11대 1이었죠? 11대 1로 경기를 가져왔었는데, 기아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김도영의 시즌 아웃도 아쉽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3득점에다가 실점이 7.2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4.2가 찍힙니다, 지금. 그래서 지는 날은 대부분 그냥 압도적으로 털리면서 지는 경기가 접전으로 끌고 가는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 오늘 이 기아의 선발은 김건국이 등판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24번의 등판에서 43.1이닝 동안 1.57의 WHP와 6.44의 ERA, 146km짜리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고요. 뭐 커터, 커브, 포크볼까지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던질 수는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피칭 스토프가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피칭 스토프가 좋은 유형이 아니고 특히나 커맨드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도 많고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이런 억제도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43.1 동안 피안타 53개, 피홈런 9개, 볼넷 15개 내주면서 불안해요, 사실. 김건국이 올라오면은 기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2득점.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빠따 감각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건국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가 불펜 구간 들어가서도 최근 5경기 25이닝을 소화하면서 7.92의 ERA. 그러니까 이제 선발들이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불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어율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오늘 기아의 이 투수 운영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실점 억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류현진이 등판하죠. 143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이제 커터,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직선 구종의 밸류들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9위도 괜찮다 보니까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기아 만나서도 3번 경기 나와서 17.2 동안 6자책 3.12의 ERA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발에서의 체급 차이라든지 불펜에서의 체급 차이, 최근 빠따 흐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하나가 가져가는 이점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하나의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다음 경기 이제 KT랑 LG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양 팀이 예상대로 화력전으로 1차전을 이제 치르고 왔어요.
일단은 뭐 양 팀 다 불펜에서의 실점이 많이 있었고요. LG는 이제 실책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선발이 조금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는 팀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KT의 선발은 패트릭 머피가 등판합니다. 김스미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불펜으로 2번 등판했었죠. 9월 9일날 한 번 등판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일날 이렇게 2번 불펜으로 등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발로 등판하는 일정은 19일 만에 로테이션에 들어왔습니다. 머피가. 자, 일단은 152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빠른 구속, 나쁘지 않은 구위를 보여주는 자원인데 8월 달에 커맨드가 좀 많이 흔들렸었고요. 실투성 공이 많아지면서 선발로서는 사실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보시면은 팀 타율이 3할 1푼 6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홈런이 5방. 기본적으로 컨택 능력이 되게 뛰어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공에도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머피의 선발 복귀 전 저는 좀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대값을 저는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제일 잘 던졌을 때 저는 퀄스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머피 이후에도 KT가 어제 누가 털렸었냐면은 어제 박연현이 2실점 줬었고요. 뭐 주건이라든지 손동현까지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털리면서 토탈 7실점을 주고 온 바로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투수 운영이 난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아마.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칠리노스 등판하죠. 148kg짜리 이제 투심에다가 스플릿,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뭐 구속도 되게 빠르고요. 이 상하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빗맞은 타구, 땅볼 유도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KT의 약점이 뭐죠?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 특히나 이제 투심을 잘 던지는 이런 치노스 같은 선수에게는 좀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실제로 이번 시즌 치노스는 KT 상대로 총 4번의 등판에서 23이닝 동안 5자책 1.96의 ERA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했었어요. KT는 이 치노스의 투심에 전혀 반응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조금 더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치노스로 막아주는 동안에 머피 먼저 털리고 내려가고 불펜 구간 빠르게 올라오는 KT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LG의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7.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자, 삼성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못생긴 풍드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삼성 롯데. 자, 어제 롯데가 삼성을 상대로 1차전을 내주고 왔어요. 1차전 내주고 왔고 다만 조금 섭섭했던 게 뭐냐면은 롯데가 어제 출루가 몇 개였죠? 17개였거든요. 출루를 17개를 했는데 득점은 단 5득점에 그치면서 굉장히 아쉬운, 왜 이번 시즌 롯데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었던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출루는 되는데 루가, 뭐 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나승엽이라든지 이렇게 뭐 4번, 5번, 뭐 3번 이렇게 클린업 트리오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역할이 안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후라도가 등판할 예정인데 이번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178.1 동안 1.1의 WCP와 2.62의 ERA 굉장히 잘 던지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이 후라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구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구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볼끝도 괜찮다 보니까 이제 하이패스볼을 굉장히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이 하이패스볼 타이밍에 이 타자들이 정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웬만하면 빗맞은 타구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타자들을 잡아내면서 이닝 2타로서의 모습도 살아나고 있고 안정감까지 드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도 사실 어제도 증명이 됐지만 뻔치력이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후라도와 과연 힘과 힘이 붙었을 때 롯데가 이 타선의 힘으로 후라도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기대값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후라도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알렉 감보아 등판하죠. 15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고속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스토프에서에 대한 강점도 있는데 자, 다만 이 감보아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9월달 두 번의 경기에서는 9.1이닝 동안 14피안타, 8볼넷, 7자책, 6.75의 ERA로 너무나도 안 좋았었거든요. 삼성도 지금 선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에다가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827, 리그 전체 1위, 0.8이 넘는 팀이 삼성밖에 없어요. 이거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팀 OPS가 0.875,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점의 감보아가 라팍 원정에 가서 타선이 터지고 온 삼성을 만나는 경기이다라고 한다면 감보아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전 최대한 낮게 잡을게요.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보아는 아마 5이닝 이전에 조기 강판 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 승,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8.5 다득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두산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키움. 이거 어제 제가 알칸타라의 높은 기대값을 설정해 주면서 두산의 타점 지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키움이 역배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를 어제 드렸었거든요. 두산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2.6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양의지가 지금 부상에 있고요. 무릎 부상이었죠? 부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석환이라든지 뭐 김재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중심 타선에서의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냉정하게 양의지라든지 양석환이라든지 김재환이 있었을 때도 타점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잘 되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얘네마저 없으면은 기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메르세데스가 등판을 하는데 뭐 이번 시즌 잘했던 건 아닙니다. 6경기 나와서 34.1이닝 동안 1.34의 WHP와 3.67의 ERA. 못한 것도 아니었고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은 패스볼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커브에 대한 밸류가 괜찮거든요. 존에서 살짝씩 빠지는 공들이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시즌 두산은 자완투수 상대로도 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높은 커브를 상대로도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오늘 메르세데스에 대한 추천 기대값은 감사합니다. 좀 높게 잡을게요. 잘 던질 것 같거든요, 오늘.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어빈이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나쁘지 않은 구위.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좀 많이 흔들려요. 이거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0.8을 기록하면서 좌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공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키움도 자완투수 만났을 때 약했었던 건 맞지만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송성문이라든지 임지열, 뭐 최주환 같은 좌타 라인들의 활약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어빈에 대한 받는 가능성보다는 키움이 최근에 좋았던 빠따의 감각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상성에선 조금 밀린다 한데 최근에 어빈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키움은 빠따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키움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움 프레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자, 다음 경기 보시죠.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자, 야쿠르트 요미우리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요미우리.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양팀 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거든요. 야쿠르트가 최근 5경기 평균 6.6실점씩을 가져가고 있고 요미우리가 최근 5경기 5.6실점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구간. 게다가 지금 오쿠가와와 토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4점이 넘어가는 ERA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장 자체도 진구 구장이라는 타자에게 좀 더 유리한 구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값을 좀 더 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야쿠르트 선발 오쿠가와 먼저 보겠습니다. 148kg짜리 이제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일단 구위가 강한 편은 아니에요. 볼 끝으로 좀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이번 시즌 내내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들이 많아지면서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거슬리거든요. 이번 시즌 92.1 동안 피안타가 114개, 피홈런이 9개,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8푼 8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홈런이 5방이 쏟아지는 구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쿠가와의 이런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볼끝이 밋밋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요미우리는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득점 지원을 토고에게 득점을 해줄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경기의 핵심은 토고에 대한 기대값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한 3쿼터 스타일입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사실 시즌 초에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전체적인 스토프가 많이 올라오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야쿠르트 만나서도 5게임 나와서 3승 31이닝 동안에 8자책 2.32의 ERA 되게 잘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요미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오쿠가와를 털어주면서 토고는 생각보다 좀 잘 던져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변수라고 한다면 토고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ERA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게임이 괜찮았었다 보니까 전 토고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잘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 그냥 요미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주니치랑 요코하마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요코하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양팀의 흐름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주니치가 최근 5게임에서 1승을 정립하는 동안에 요코하마는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고 있죠. 4연승이죠. 4연승. 여기서 오늘 매치업이 아즈마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코하마 입장에선 솔직히 욕심이 나요. 뭐가 욕심이 나냐? 5연승. 욕심이 납니다. 자, 일단 아즈마 먼저 살펴보자면은 143km짜리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모든 구종이 대부분 플러스 구종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볼끝이라든지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주니스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아즈마 같은 유형에게 특히나 더 약했었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즈마에 대한 기대값을 뭐 6이닝 최소한 6이닝 길게는 뭐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 실제로 아즈마가 이 주니치 만났을 때 3경기 나와서 3승 22이닝 동안 2자책 0.82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가 등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카네마루 무시 못합니다. 잘 던져요. 149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 구위도 괜찮고 자완이라는 이점까지 전체적인 스토프도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요코하마의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아쉬운 점.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 0.612였습니다. 리그 전체 꼴찌. 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에이스급 선수를 만났을 때는 또 누가 없는 게 아쉽냐면은 이런 슈고 마키의 빈자리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요코하마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상성이라든지 또 이제 타격에서의 에이스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원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역시도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빠른 템포의 투수전 좀 예상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접전 저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니치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4.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누가 이기든지 저는 뭐 2점 차 이상 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1점 차 승부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오릭스랑 지바롯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양팀 1차전이었죠? 오릭스가 생각보다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지바 롯데는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3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시카와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시카와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91이닝 동안에 1.45의 WHP와 4.95의 ERA, 지난 시즌 0점대의 WHP와 2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한 거 대비했을 때 거의 2배씩, ERA가 2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뭐 커터라든지 아니면 커브에 대한 밸류가 많이 높았었는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를 맞으면서 조금 쉽게 점수를 주는 경우의 수가 빈도수가 좀 많아졌어요. 오릭스도 사실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어제 또 타선이 터져주고 왔죠. 어제 뭐 니시노라든지 아니면 뭐 히로오카라든지 얘네들이 또 타점 맛을 또 보고 왔기 때문에 타격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히로야가 등판을 하는데 뭐 사실 페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볼끝, 제구 능력까지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지바로 때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팀 오페이스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0.609까지 떨어지거든요. 리그 전체 10위. 그래서 이거는 뭐 오릭스가 무난하게 이시카와를 공략해주는 동안에 지바로 때는 타선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까 오릭스가 어제 승리를 가져온 거에 힘입어서 연승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경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오릭스 승리 가능성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온 전체 데이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도 다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 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뭐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유튜브 형님들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